아들 수연이는 내 보물이다. 수연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난 무조건 수연이 편이다. 그런 수연이와 일이 있었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살짝 공개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남편과 대학에서 만나 3년간 연애를 했다. 남편은 복학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아 키웠다. 26 젊은 엄마가 된 나는 아들이 너무 예뻤다. 종일 종종거리며 아이를 케어했지만 아들이 보여주는 미소 한 방에 피로감이 해소되었다. 아들은 내게 전부였다.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리 부부를 닮지 않은 외모에 특이하게도 손재주가 좋은 점이 의심이 갔다. 우리 부부는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편인 애 아들은 유독 하였다. 양가 조부모님들도 피부톤이 다 어두운데 얘는 누구를 닮았는지 백옥같이 하였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손재주라고는 일도 없었는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위질도 잘하고 손끝이 섬세해서 돌연변이가 태어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피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 남편은 Y형이고 나는 A형인데 아이는 B형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분명히 산부인과에서도 확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데 말이다. 남편은 당장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에 다른 아이도 태어났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병원 측에서는 조사해 본 후 연락 준다고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간 우리 부부의 마음은 너무도 초조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아이가 총 5명이 태어났는데 딸이 3명, 아들이 2명 태어났다고 했다.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했다. 일단 부모들만 다 모이자고 했고 산부인과에서 만남을 가졌다. 병원에서는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것을 인정했고 사과했다. 나는 당장 내 친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고 상대 측 부모도 같은 말을 했다. 다행히도 우리 집과 내 친아들을 키워준 집은 형편이 비슷했다.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눈물 속에서 키운 아들과 이별을 함과 동시에 친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키워준 정이 있으니 가끔 안부를 물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상대 측 엄마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우리 친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성껏 키웠다. 감사하게도 내 친아들 성진이는 사랑을 듬뿍 받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성진이는 우리 기대에 맞게 잘 자랐다. 우리는 결혼한 후 살던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성진이를 키워준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출산해서 같은 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성진이는 성격도 사회성도 좋았다. 우리를 닮아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성진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다. 성진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다. 특히 소설책을 좋아했고 원하는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 우리는 뛸듯이 기뻐했고 성진이는 신나게 대학 생활을 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떻게 컸는지 내심 궁금해졌다. 남편과 상의 끝에 성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성진이는
이대 조소과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8년간 아이가 바뀌었지만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들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다. 성진이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것이었다. 유일한 아들인 성진이는 군대에 있고 나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 집에서 먹지도 씻지도 않고 오늘이 며칠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간만 축내고 지냈다. 그렇게 지낸 지몇 달이 지나자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스러운 마음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그런데 연초에 만났던 수연이가 생각났다. 부모를 닮아 하얀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 훤칠하고 날씬하게 큰 수연이가 말이다. 사실 그날 수연이를 봤을 때 주책맞게도 너무 잘생겨서 수연이를 껴안아줬다. 수연이는 나를 기억했고 넓은 가슴으로 나를 안아줬는데 잠시였지만 수연이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수연아. 잘 지냈니? 내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사실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고 네, 그럼요. 우리 만나서 밥 먹어야 하고 밝게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했고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다. 수연이는 여전히 멋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었다. 이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너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수연이는 너무 놀라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바로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 나는 그런 수연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자 수연이를 바라보며 얘가 가끔 연락해도 되지. 나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워하고 말했다. 수연이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수연이는 당분간 군에 입대할 생각이 없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집에 돌아와 먼저 떠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수연이와 만나고 왔다며 소리내서 울었다. 그날따라 남편이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유는 수연이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26살의 엄마가 된 나는 40대 중반인 나이에도 30대 같다는 칭찬을 듣곤 한다. 건강해 보이는 피부색과 55 사이즈를 입는 마른 몸매가 내 자랑이라면 자랑거리이다. 수연이는 키워준 아빠를 잃은 슬픔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하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자고 졸랐다. 그런 수연이의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헤어질 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명동거리를 활보하며 길거리 음식을 먹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친해졌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아기 때부터 키워준 엄마와 아들 사이였다. 수연이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며 예매했으니 나오라고 연락했고 나는 들뜬 마음에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다.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수연이에게 키워준 엄마가 아닌 젊고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수연이는 팝콘과 음료를 들고 밝게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액션 영화를 봤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이 있을 때 수연이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다. 그리고 긴장되는 장면에서는 수연이의 손을 잡기도 했다. 영화를 보면서 수연이는 참 따뜻한 남자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고 끝까지 영화를 봤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다고 하면서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했다. 수연이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둘 다 연애를 처음 하는지라 무척 서투르다고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꾸 여행을 가자고 한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그 뜻을 진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너 피임 도구는 꼭 사용해야 돼. 나도 이런 말 부끄럽지만 대학생 때 연애 시작하면서 피임은 철저하게 했어라고 하며 웃었다. 순간 수연이는 요즘 엄마를 만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키워준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처음은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표현은 안 했지만 꽃미남으로 잘 큰 수연이가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지 좀 되었다. 그런데 내가 키운 아이에게 그 마음을 고백할 수도 없어서 긴긴 밤을 수연이를 생각하며 보낸 적이 많았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해지기로 했다. 남자답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수연이가 너무 잘 커져서 엄마가 고마워라고 말했고 수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수연이는 어릴 적 이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난다고 좋아했고 자기가 쓰던 방에도 가봤다. 나는 그런 수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수연이는 이제 우리 용기 내봐요 하고 말하고 욕실에서 씻고 나왔다. 나는 안방 욕실에서 씻고 나왔고 그동안 혼자 잠들었던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을 치렀다. 수연이는 정말 처음이었다. 나는 수연이의 등을 가볍게 안아줬고 수연이와 2번 더 일을 치렀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처럼 지내고 있다. 나는 수연이와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지만 수연이의 친엄마에게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들어 절대로 우리 집에서 재우지 않았다. 수연이는 대학생활 내내 나와 함께 했고 성진이는 제대를 했다. 성진이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우연히 성진이 강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엄마랑 사는 요즘 너무도 즐겁다. 그런데 내가 군에 있을 때 큰 비밀이 있었던 걸 우리 엄마는 알까? 나를 키워준 엄마는 한 달에 2번씩 면회를 왔다. 내가 멋지게 커져서 고맙다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가셨다. 우리 친엄마는 면회를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다. 이래서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는 걸까? 엄마는 우리 부대에 찾아온 날 고백했다.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이다. 수연이는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만나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로해줬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아빠와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피 끓는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엄마를 위로해드리고자 엄마가 바라는 행위를 했다. 엄마는 너무도 좋아했고 내가 군에 있는 내내 주기적으로 면회를 왔다. 엄마만큼 예쁜 사람도 못 봤고 엄마만큼 사랑스러운 여자도 못 봤다. 내겐 엄마밖에 없다. 성진이의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도 선호가 집에 올 것 같아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저는 딸 현숙이와 아들 현철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간혹 이런 일을 하면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해보려고도 했지만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혼 후에 처음 일하게 된 식당에서 혼자라는 것을 밝히고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20대였는데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는 건데 뭐 어때? 하며 저를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자들은 혼자 산다고 하면 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를 유부녀로 알고 있는 남자들이 저에게 돈 필요하냐고 묻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다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라고 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식들은 다행히 잘 커주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며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해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은 현철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철이는 이름만 말하면 모두 아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보다도 딸이 훨씬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현철이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더군요. 저와 딸은 현철이가 공부만 하느라 친구도 사귈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현철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보니 현철이와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친구 선호는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선호의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선호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선호는 저와 딸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우스운 행동을 해서 우리 가족이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선호는 부담이 전혀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농담은 너무 지나쳐서 부담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선호는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저의 현철이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호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면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현철이를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돌아와 그리움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현철이도 그리웠지만 선호도 그리웠습니다. 현철이가 입대하고 며칠 후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호가 생글생글 웃고 있더군요.
너무도 반가워서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선호는 입대한 현철이 대신에 왔다는 말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호는 저의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자고 간 적도 많았죠. 선호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가끔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싹 트더군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선호가 돈을 건네주는 것을 받게 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이었다면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저는 도리지를 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선호는 언제나 아들 역할을 하려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 오면 하루씩 이틀씩 자고 갔죠. 저는 속으로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선호가 혹시 우리 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선호가 들어왔습니다. 덥다고 하며 선호는 바로 들어가 찬물로 씻고 나왔습니다. 혼자라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터라 잘 됐다는 생각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선호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군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자연스러웠어요. 현철이나 선호나 내 아들 같으니까 뭐 어때 이런 생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선호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호에게 저는 또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고 선호는 제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귀담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호가 물 이러길래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국이 떨어졌는데 뭐해 빨리 안 떠와. 또 이러길래 국을 더 떠다 주었죠. 이 사람 이거 집안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선호의 표정을 보니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처럼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선호의 장난을 받아준다고 저도 이래요. 당신만 일하나요? 너무해요. 이렇게 새침한 척을 했습니다. 선호는 뭐가 너무해?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고 저와 선호는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TV 보면서 저와 선호는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선호는 제가 뭐라고 하면 제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호는 TV를 끄더니 이제 자자 이러더군요. 저는 오늘은 그냥 자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했고 선호는 그냥 자다니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선호였다면 이쯤에서 그만둘 텐데 오늘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는 게 말이 돼? 양치를 하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선호의 이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양치를 하고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안 와요? 하고 물었고 선호는 TV 좀 보다 자려고 했더니 알았어. 참 이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와 저는 거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선호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선호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딸은 잠을 별로 못 잤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선호와 얘기를 했습니다. 선호는 제가 너무 순수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선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것이라고요.
선호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자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 부인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친구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보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었어요.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 살 차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부인의 아버님이 친구 부인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친구의 아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가서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때 도와준 걸 친구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집에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오늘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친구 아내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아들을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친구 아들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 집에 가기도 했어요. 친구 아내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우리와 같이 술 한 잔씩 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 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다 내 마음에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를 잡고 나니 다른 여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새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여행을 가는 날 장모님께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오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시면서 내일 만나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차를 몰고 장모님을 태우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저는 꾸민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다 컸고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와 장모님이 같이 살면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장모님과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고 거절하시면서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장모님이 따로 나가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더군요. 우리는 불고기 집에 가서 한우고기를 먹으며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오늘은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분이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나이도 많고 저와의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뭐가 중요하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고 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갑더군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주문한 술 안주가 다 떨어져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숙취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어젯밤 그녀를 안았던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안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북어국을 끓였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어젯밤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녀가 대답해 주더군요. 술에 취한 저를 꼬신 건 자신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며 장모님께 다시 한번 더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은 모든 걸 천천히 느끼시더군요. 장모님은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탄력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50대가 아니었어요. 정말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잘 맞는다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관계가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도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재밌는 사연이 많길래 저도 한번 보내볼게요. 작년 일입니다. 제가 원체 밖으로 활발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올해도 별다를 바 없지만 작년에는 정말이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어디에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잖아요. 클럽에서 땀을 빼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그리워지고 여자를 만나 쏟아야 풀리는 에너지가 그대로 쌓여버렸습니다. 이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니 아주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봤는데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을 다녀오셨는데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간 얼마나 아쉬웠는지 오랜만에 방문한 어머니 친구들도 여자라고 그간 쌓여왔던 게 꿈틀꿈틀 대더라고요. 원래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라 하니까 어머니 친구들 둘러앉아 있는데 저도 껴서 앉아서 과일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조금 지루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저를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네 미숙이 요즘 뭐 하는지 들었어? 미숙이모라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분이신데 저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줌마가 굉장히 예쁘십니다. 아줌마가 예쁘다는 말이 제 나이대에선 잘 나오기 힘든 말인 건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워낙 오래전이기도 하고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미숙이모는 수영 강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군살이 하나 없이 건강미가 넘쳐오르고 유난히 피부가 곱고 하얘섰는데 길다란 머리를 두껍게 웨이브를 하고 있어서 마치 첫 인상이 공주님 같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난 예쁜 아줌마여서 어머니가 미숙이모를 저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도 예쁘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엄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세게 맞았던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아는 분 이야기라 그런지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대충 정리해보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홧김에 이모에게 수영을 배우던 젊은 남자랑 맞바람을 폈다네요. 그런데 맞바람을 핀 남자에게 이용당해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불쌍한 아줌마의 이야기 정도로 끝낼 수 있겠는데 맞바람을 핀 게 오히려 미숙이모가 귀책 사유자가 되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다네요.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서 정말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숙이모는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떠나 자연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인이라는 말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같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거의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몇 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에너지도 넘쳐나겠다. 날씨도 따뜻하겠다. 산속에 기거하고 있는 미숙이모를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며칠 지내보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래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더니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제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로 가방을 싸서 출발해버렸습니다. 미숙이모가 지낸다는 곳을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 계곡을 따라가니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똑같은 허름한 집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인기척은 없는 게 미숙이모는 집에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으니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헛걸음을 친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 상쾌한 게 미숙이모가 없더라도 그동안 쌓였던 에너지를 발산하기는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까 제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바리바리 싸들고 온 가방도 너무 무겁고 해서 가방을 근처에다가 내려놓고 주변이나 한번 돌아다니고 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는 물 흐르는 계곡도 있고 공기가 맑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두 달 정도는 이런 데서 마음도 잡으면서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계시려나 하고 왔는데 미숙이모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해 보이는 툇마루 같은 게 있길래 거기에 일단 누워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는데 미숙이모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숙이모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새하얀 공주님 같던 피부는 조금 그을려 있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운동을 하던 이모의 모습과 잘 어울려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여쭤보니 이미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속세를 떠났다길래 핸드폰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도 말 안 해준 어머니도 원망스럽고 뭔가 자연인 같은 걸 기대한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길래 마음속으로 이제 냇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장바구니에 고기며 야채며 바리바리 마트에 가서 사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식사 준비한다고 창고 같은데 가서 브루스타를 꺼내오시는데 실망감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자연인 생활은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숙이모가 여기는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오랜만에 이모도 보고 요즘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에너지 좀 분출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미숙이모가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더니 힘이 넘치는 남자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좀 있다고 하는 말에 농담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채고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남자답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곧바로 식사 준비는 자기가 할 테니까 뒷정리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말하시더군요. 산속에서 먹는 식사는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정리를 다 마쳤더니 미숙이모가 밥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이모가 알고 있다는 산나물 스팟이었습니다. 이모는 이런 일이 익숙한지 저건 따도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나물 캐는 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있는 걸 이렇게 맘대로 따도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이모 땅이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세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값은 아니었지만 빈털털이라던 이모는 14,000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였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떼부자가 되시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웬만해선 오를 일도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다시 나물 캐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무 근처에 웬 처음 보는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꽃이 너무 예뻐서 이모한테 이 꽃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야생화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집에 갈 때 화분을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강한 햇빛만 안 주면 키우기는 쉬운 편이라고 에너지가 넘쳐나면 집에서 화분 가꾸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말리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자신이 있었는데 조금 피곤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아픔이 나왔습니다. 미숙이모가 그런 저를 보더니 피곤하냐고 물으시고는 저쪽에 있는 방이 안 쓰는 방이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눈 좀 붙이고 있으라고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맙소사. 정말 안 쓰는 방이었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방 구석에 버섯도 자라있고 벽은 이끼며 곰팡이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바닥을 뚫고 나온 잡초까지 자라있었습니다. 흡사 정글을 연상케 하는 모습에 그 길로 바로 나가서 이모에게 저 방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이모도 정말 안 쓰는 방이다 보니 미처 확인을 못했나 봐요.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불편하더라도 이모랑 같은 방을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군대도 다녀오고 다 큰 남자인데
아무리 어머니의 친구라고 해도 남녀가 한 방을 쓰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밤도 어두운데 처음 오는 산길을 내려갈 자신도 없었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완전 밤이 깜깜해졌을 때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긴장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모와 한 방에서 붙어서 자게 생겼고 씻고 온다는 이모는 샤워할 만한 곳이 따로 있나 했는데 바로 문 너머 음식 준비하던 수도가에서 찰박찰박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요. 제가 말도 없이 찾아온 것이니 일단 이모에게서 최대한 떨어져서 문 쪽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추웠는지 저도 모르게 재채기를 해버렸는데 이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대고 있는데 제가 감기에라도 걸려서 집에 돌려보내면 우리 어머니 볼 면목도 없고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모와 저 사이에 사람 하나 누울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모는 제 쪽을 향해 누워 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하고 같이 지내니깐 참 좋다는 둥 뜻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오늘 하루 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는지 저도 결국 잠에 들고 말았는데 벼랑간 제 이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미숙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오랜만에 사람 품이 너무 그리워서 그러니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잠결에 그런 건지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저도 이모 쪽으로 돌아누워 이모를 한번 꼭 안아줬습니다. 미숙 이모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전해졌고 방 안에 제 심장 소리가 뛰는 게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자연인이라는 게 무색하게 익숙한 샴푸 냄새에 여기가 깊은 산속 어머니 친구분이 사는 곳이란 것도 잊었습니다. 이모가 말했던 남자가 해줘야 할 일이 이건 아니었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사실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렇게 혼자 사는 미숙 이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이모와 이틀을 더 있었는데 저도 더 이상 발산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고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더 생겨도 생겨버리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 말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준비가 끝나 출발하려는데 이모가 저를 쫓아나와서 뭔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나물 캘 때 봤던 야생화 몇 가지를 화분에 옮겨 담아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말했던 걸 기억하고 제가 가는 길이라고 챙겨주신 거였어요. 야생화는 이모가 설명해준 것보다 키우기가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내 곧잘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집에 20개가 넘는 화분이 생겼습니다. 꽃잎이 활짝 열린 화분을 보고 있자면 자꾸 이모와 지냈던 그 며칠간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